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인데요. 오늘은 먼저 이 그라디언트 베니싱과 익스플로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후 이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인터널 코베리어트 시프트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기법과 실제 파이토치 코드로 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라디언트 베니싱과 익스플로딩 문제인데요. 이 중에서 그라디언트 베니싱은 들어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돌이켜보면 저희가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개념이고요. 시그모이드 펑션을 사용할 때의 문제점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익스플로딩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라디언트 베니싱과 익스플로딩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라디언트 베니싱은 이 그라디언트가 너무 작아지면서 소멸을 하게 되는 문제라면, 익스플로딩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라디언트가 너무 크게 계산이 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학습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어떤 이런 형태의 딥 뉴럴 네트워크가 있을 때 저희가 이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 로스로부터 그라디언트를 앞단까지 계산을 하면서 전파를 시키면서 업데이트를 한다고 이미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때 베니싱 그라디언트 문제는 이 그라디언트가 앞단으로 전파되면서 점점 옅어지면서 너무 작아지게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이제 그라디언트 익스플로딩은 이 중간중간에 미분을 계산할 때 값이 너무 큰 값 혹은 난드 값이 나오는 경우를 이제 그라디언트 익스플로딩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라디언트 베니싱 혹은 그라디언트 익스플로딩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딥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이 어려워진다라고 보통 말을 하죠.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제안이 되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학습을 했던 내용이죠.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변경을 시켜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그모이드가 저런 그라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렐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했죠. 변경을 해서. 네, 그런 해결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방식은 역시 비슷한 내용을 이미 학습을 했는데요. 웨이트를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이 초기화를 잘 해보자 라는 게 또 다른 해결책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해서 해 이니셜라이제이션, 세이비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학습을 이미 한 상태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이건 사실은 그라디언트 베니싱은 아니고 이제 그라디언트 익스플로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데요. 러닝 레이트를 굉장히 작은 러닝 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면 이런 그라디언트 익스플로딩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세 가지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이런 솔루션 말고 오늘 저희가 알아볼 내용은 이런 좀 간접적인 방식이 아닌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면 우선 이런 그라디언트 베니싱, 그라디언트 익스플로딩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습 과정 전체가 전체적으로 학습 과정이 굉장히 스테이블, 안전화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배웠던 드랍아웃 같은 레귤라이제이션 효과 혹은 학습 속도의 가속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니까 꼭 공부를 할 때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소개드리기 앞서 먼저 이 인터널 코베리어트 시프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배우는 이유는 이 인터널 코베리어트 시프트가 결국에 그라디언트 익스플로딩이나 베니싱 같은 문제를 만든다라고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저자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 개념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코베리어트 시프트가 뭔지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코베리어트 시프트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어떤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두죠. 이 트레인셋이 예를 들어서 이 이런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 셋이고요. 테스트셋은 이런 파란색 대시라인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 셋이라고 할 때 이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의 분포가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 디스트리뷰션의 차이가 어떤 문제점을 발생을 시킨다라는 게 이제 이 코베리어트 시프트라는 개념이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입력과 출력의 분포가 다르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코베리어트 시프트가 이런 개념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인터널 코베리어트 시프트가 어떤 건지, 뉴럴 네트워크에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어떤 이런 고양이 데이터들이 있을 때, 고양이 이미지들이 있을 때 이거를 고양이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저희는 이 입력 트레인 셋이 들어왔을 때 이게 캣이다 혹은 아니다 라는 걸로 제가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거를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들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터널 코베리어트 시프트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차근차근 다시 살펴보면 저희가 이런 어떤 여러 장의 고양이 이미지들이 존재를 하겠죠. 학습셋에는. 네, 이런 이미지들이 뭐 대충 이런 형태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학습을 하면서 포워드를 시키고 다시 백워드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들이 포워드가 되면서 이 첫 번째 레이어를 통과했을 때 코베리어트 시프트가 발생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입력은 이런 이쁜 잘 만들어진 분포인데 첫 번째 레이어를 지나니까 이런 분포가 변하게 되죠. 조금 더 이렇게 얄쌍해지는 형태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를 통과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네트워크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네트워크의 변화가 아니라 분포의 변화죠. 데이터 합석 데이터의 분포의 변화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의 분포가 바뀌게 되는 문제들이 인터널 코베리어트 시프트인데요. 결국에는 이 한 레이어마다 코베리어트 시프트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런 개념을 대응을 하려고 코베리어트 시프트 개념에 대응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의 차이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를 노멀라이즈 해서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이 배치놈에서 주장하는 인터널 코베리어트 시프트는 인풋과 아웃풋, 모델 전체의 인풋과 아웃풋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 레이어마다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레이어들끼리의 코베리어트 시프트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왜냐면은 이런 어떤 좀 디스트리뷰션을 변경시키는 이런 변화가 레이어가 많을수록 당연히 더 크게 발생이 되겠죠. 왜냐면 앞단에서부터 조그만 변화가 조금씩 누적이 될 테니까. 네, 이런 뉴럴 네트워크의 내부에 있는 이런 한 레이어들마다 갖고 있는 이런 코베리어트 시프트 문제를 이제 저자들은 인터널 코베리어트 시프트라고 설명을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이런 어떤 인터널 코베리어트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레이어들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레이어를 두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이렇게 원래 이런 변형된 분포가 나오지 않도록 잘 만들어진 분포가 되도록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거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어떤 미니 배치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 배치들마다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실제 논문의 저자들이 발표한 그 알고리즘인데요. 굉장히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배치, 한 개의 배치, 몇인지 모르겠어요. 배치 사이즈 뭐 8이라고 해볼까요? 배치 사이즈 8 배치 사이즈의 어떤 입력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배치 사이즈들끼리의 평균과 그리고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고요. 이걸 이 뮤와 시그마를 계산을 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x에다가 뮤를 빼주고 시그마의 루트를 씌워서, 시그마 제곱의 루트를 씌워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 입실론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산을 할 때 0으로 나눠지어서 난드가 뜨는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게 되고, 노멀라이즈가 된 결과에 저희가 감마와 베타라는 또 스케일과 시프트 트랜스폼을 적용을 할 건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데이터를 계속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주게 되면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의 논 리니어티 같은 성질을 잃게 된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감마 베타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냥 노멀라이즈가 끝난 결과에 감마를 곱하고 시프트를 더해주는 효과를 더해주는 연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계산이 끝나는 거고, 이 감마와 베타는 학습을 하는 트레이너블한 어떤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할 때 이 감마와 베타도 그라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마찬가지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계산을 해서 학습을 하는 항입니다. 그리고 뮤와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치에 따라서 평균과 베리언스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학습을 하는 파라미터는 아니고요. 네, 이게 저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방식의 계산을 하는 방식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 가지 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특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익숙한 장면이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그 PPT 슬라이드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트레인과 이밸루에이션 모드에 대한 설명이었죠. 파이토치에서. 그러면서 드랍아웃을 배우면서 소개를 드릴 때 트레인 모드는 드랍아웃의 뉴런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실제 학습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모드고, 이밸루에이션 모드 같은 경우에는 드랍아웃에 있는 뉴런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을 쓰지 않고 전체 뉴런, 학습된 전체 뉴런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트레인 모드는 학습을 할 때 사용을 해야 되고 이밸루에이션 모드는 인퍼런스, 실제 테스트를 할 때 선언을 해주고 사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지나가는 말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도 사용을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가서 글을 읽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특성 때문에 이런 모드를 또 마찬가지로 드랍아웃처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트레인과 실제 인퍼런스 테스트를 할 때 차이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어떤 네트워크가 이미 학습이 끝났다는 가정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인퍼런스 테스트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테스트를 하려면 어떤 테스트 셋을 사용을 하겠죠. 테스트 데이터가 X라는 테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뭐 이 데이터는 뭐 배치 사이즈가 뭐 사용자가 정의한 거에 따라서 몇일지는 뭐 모르지만 배치 샘플로 역시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 학습한 뉴럴넷에 넣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만나게 되면 저희가 이 X로부터 어떤 평균과 평균 뮤와 글씨를 좀 잘 못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그마 값을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시그마와 뮤 값을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해서 이걸 가지고 노멀라이즈를 진행을 해서 어떤 X 햇을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은 앞에 저희가 알고리즘 수식에서 본 것처럼 빼주고 평균을 빼주고 그 다음에 루트의 베리언스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제가 어떤 노멀라이즈드 된 데이터 X 햇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학습을 하면서 학습했던 감마와 베타 값이 있죠. 이걸 가지고 트랜스폼을 해줄 거예요. 곱하고 더해주는 방식으로 감마를 이 X 햇에 곱하고 그 다음에 이 베타를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 X가 변경이 되게 되면 이 뮤와 베리언스가 전혀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테스트를 할 때도 배치를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배치 사이즈가 8이라고 해볼게요. 8개의 데이터가 있겠죠. 이게 8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뮤와 베리언스를 구하면은 어떤 간단하게 저희가 뮤와 베리언스 값을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배치에서 만약에 이 끝에 있는 2개 배치 정도를 다른 데이터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6개는 그대로 같은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고 할게요. 이때 다시 이 배치 샘플을 가지고 8개의 샘플을 가지고 뮤와 베리언스를 구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2개의 값이 서로 다른 값이라는 거죠. 다른 뮤와 베리언스를 구하게 되고, 그렇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샘플, 같은 샘플에 대해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왜 다른 값이 나오는지는 당연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노멀라이즈를 할 때 뮤와 베리언스가 전혀 다른 값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는 이제 트레인 모드와 이밸루에이션 모드를 따로 두는데요. 네, 다시 앞에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알고리즘 표로 돌아와서 저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뮤와 베리언스를 계산해서 노멀라이즈를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때 학습 당시에 구하는 이 뮤와
베리언스를 저희가 샘플 민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어떤 배치, 입력 배치로부터 구한 민과 베리언스다. 그래서 샘플 민이라고 샘플 베리언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학습 시에 구하는 거고요.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러닝 민과 러닝 베리언스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러닝 민과 러닝 베리언스는 뭐냐면 학습을 하면서 이 계산을 했던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들을 저희가 어디에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이 저장된 샘플 민들과 샘플 베리언스들 평균을 이용해서 러닝 민과 러닝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이 러닝 민과 러닝 베리언스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학습이 끝나게 되면 입력 배치 데이터에 상관이 없이 변하지 않는 어떤 고정된 값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값들을 실제 인퍼런스를 할 때는 이 값들을 이용을 해서 민과 베리언스로 이제 평균이란다. 노멀라이즈를 시키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배치에 있는 어떤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도 저희가 노멀라이즈를 하는 민과 베리언스 값이 변경이 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어떻게 구하는지 개념에 대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에요. 이건 어떤 데이터 셋이 있을 때 이거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뮤와 샘플민이죠. 이때 샘플민과 어떤 샘플 베리언스를 계산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노멀라이즈 식 빼고 나눠주는 식을 적용을 하며 저희가 노멀라이즈드 된 어떤 x 햇을 계산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감마를 곱하고 베타를 더하죠. 그리고 이때 이 감마와 베타는 저희가 그라디언트를 계산해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학습을 하는 어떤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라고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계산한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는 저희가 따로 저장을 해줍니다.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를 따로 저장을 해놓고요.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학습이 끝나면 인퍼런스, 테스트를 할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데이터가 들어오고 데이터들이 뮤와 베리언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샘플 민과 샘플 베리언스, 입력 데이터에 따른 뮤와 베리언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계산된 러닝 민과 러닝 베리언스를 갖고 와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러닝 민과 러닝 베리언스를 갖고 와서 노멀라이즈 시키면 어떤 노멀라이즈 된 아웃풋이 나올 거고 이때 마찬가지로 또 학습된 감마와 베타 이것들을 갖고 와서 감마를 곱해주고 베타를 더해주면 이제 인퍼런스 단계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을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배치가 뭐 n개의 배치가 있을 때 이 배치 데이터가 구성이 달라져도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같은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가 이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트레인 모드와 이밸루에이션 모드에 대한 차이였고요. 그럼 실제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엠리스트 배치놈이라는 코드고요. 이 코드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뉴럴넷과 적용하지 않은 뉴럴넷을 두 개를 모두 학습을 해서 실제 학습할 때 성능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보는 코드고요. 다른 부분, 윗부분 뭐 데이터 로드나 그런 부분, 파라미터나 이런 것들은 다 기존과 동일하고 이 뉴럴 네트워크를 선언할 때 배치놈을 사용하는 어떤 리니어 레이어 3개와 배치놈을 사용하지 않는 리니어 레이어 3개를 선언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배치놈을 사용하는 모델, 배치놈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을 선언을 할 겁니다. 참고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이런 노멀라이제이션 기법들은 보통 렐로 액티베이션 아니고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들 이전에 사용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사용 방식입니다. 네, 이거를 좀 알고 이렇게 모델을 선언을 해서 저희가 실제 학습을 돌려볼 거고요. 뭐 학습을 하는 코드도 비슷한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그냥 일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둘 거고요. 뭐 특별히 학습을 할 때 저희가 이 트레인 모드를 선언해 주는 것만 유념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을 학습하실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트레인 모드 이거를 꼭 선언해 줘야 된다라는 걸 굉장히 꼭 유념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밸루에이션 모드 같은 경우도 코드를 제가 직접 넣지는 않았는데 다른 큰 차이는 없고요. 이밸루에이션 펑션, 이밸루에이션 모드로 모델 bm 모델 점
이벨 가로 이 펑션을 선언해준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올려둔 이 앱리스트 배치놈 코드에 보면은 막 평상시랑 다르게 이렇게 이미지를 찍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뭐 뉴럴 네트워크 학습과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겠지만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래프로 찍었구나 라는 게 궁금하시면 코드를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실제 다 돌려서 결과를 보면 이 첫 번째 그림은 학습을 진행하면서 배치놈을 썼을 때 안 썼을 때 로스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를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눈에 바로 들어오시죠? 이 윗라인은 배치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아래는 배치놈을 사용했을 때 보면은 로스가 다 더 적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학습을 잘한다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실제 트레이닝 셋의 어큐러시도 찍어보면 배치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앱리스트를 이용해서 워낙에 이미 성능이 높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이게 저게밖에 증가가 안 하나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앱리스트가 아니라 뭐 다른 이미지넷이나 뭐 코코 같은 더 많은 클래스, 더 어려운 데이터셋, 훨씬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배치놈의 성능을 더 눈에 띄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놈이 뭐 별로 성능에 효과가 없다라는 착각이 아니죠.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치놈은 확실히 좋은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제가 따로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밸리데이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죠. 밸리데이션을 할 때 또 마찬가지로 배치놈을 쓰지 않은 것보다 배치놈을 썼을 때 더 적은 로스 그리고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걸 실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실제 왜 어떤 문제 때문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이 나왔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의 좀 특징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드디어 그 유명한 CNN이죠.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